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주제인 아파트 시행사와 지주와의 전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박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등기, 가압류, 건조당 알박기. 지주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가등기 알박기를 할 수 있는데, 지주가 다른 사람하고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여기서 가등기란 거는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까지 다 지급했지만 이제 사정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제 가등기를 해두는데, 예를 든다면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이 주택 하나를 더 사게 됐다. 그럼 내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일부러 그냥 나중에 1주택 처분하고 난 뒤에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만 해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1가구 1주택 요건을 이제 충족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겠죠. 이 가등기를 해둔 경우는 본등기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것도 시효가 10년인데 10년 내에는 또 언제든지 소유자 협조받아가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가등기를 사실 좀 악용하는 거죠. 시행사가 이제 이 땅을 사업 시행하겠다고 이제 팔라고 이제 접촉이 온 겁니다. 그때 시행사한테 이제 최대한 매매대금 많이 받고 팔려고 제3자 명의로 딱 가등기를 해뒀다가 나중에 시행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또는 이제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해서 나중에 판결 나기 직전까지, 또 심지어 판결 나고 난 뒤에도 본등기를 해버리면 시행사는 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권자가 됐잖아요. 소유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이제 노리는 거죠. 제가 실제 어떤 시행사청 맡아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제3자 상대로 결국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은 시행사 그렇게 사업이 급하지 않았어요. 그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나중에 사업하려고 이제 사업 자체를 유보하고 또 자금력도 있는 회사니까 그냥 매도 청구 소송을 시간이 끌더라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주도 나중에는 그 사정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20% 정도 감정 가격 더 주는 선에서, 더 받는 선에서 법원이 조정한 거에 이제 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의된 사례가 있죠. 그 다음 이제 허위로 금액을 크게 가압류를 해놨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허위 가압류라고 이거를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면 밝혀내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압류는 해방 공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일단은 그 돈 들여서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그리고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한 뒤에 나중에 허위라는 것을 밝혀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찾아올 여지는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건조당이 설정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허위로 설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건조당권은 사실 그 말소 소송을 통해서 말소되지 않고는 바로 어떻게 말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매도 청구 사건에서 그 땅 가치가 2억 원도 안 되는 그런 땅이 지주가 제3자한테 우리가 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의 20억 넘는 건조당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지금 시행사가 사업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허위로 설정해 준 것이 분명해 보여도 이런 건조당권 같은 경우는 말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겨야만이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장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시간 싸움에서 시행사가 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합의 보거나 상당액을 원하는 돈을 다 줘야 말소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 건조당권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금융기관하고 얘기만 잘 되면 이거는 사용검사 때까지만 사실 말소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간을 사용검사 때까지는 아파트 짓는데 최소한 한 3년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준공 받을 때까지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시행사가 어떤 대출기관이나 보증기관과 얼마나 잘 협상하는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임차인의 알박기도 문제됩니다. 임차인의 알박기.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또는 지주들을 일찍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 천신만고 끝에 지주한테서 이 부동산을 샀어요. 땅의 소유권을 확보는 했는데 문제는 그 부동산,
건물에 임차인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요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지만 임차인한테 어떤 강력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차인이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2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습니다. 사업부지에 이제 주택이 있는 임차인 내보내려면 그만큼 더 어려워졌죠. 2년 더 계약갱신 요구해버리면 2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도 못하고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이 있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0년 동안을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 5년 이상 남았다. 이러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은 기간 남은 임차인들 내보내려면 결국 합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뭐 기간 다 만료되고 차임도 3회 이상 연체한 그런 세입자조차도 무조건 버티면서 뭐 상당한 명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가 아예 세입자한테 임차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1년만 연장해줘도 임차인으로서는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일부러 또 묵시적 갱신이 되게 합니다. 기간 만료됐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돼서 1년 또는 2년이 상감이 1년, 주택은 2년 동안 다시 더 살 수 있는, 더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임차인 알박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시행사 입장에서 임차인이 6개월만 또는 1년만 버텨도 사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심지어 임차인에 대한 명도 대가로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1, 2억 원도 아닌 10억, 20억까지 줬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 알박기란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가 문제될 수 있는 게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주가 변심하는 경우입니다. 변심이라는 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아예 이제 팔지 않겠다는 지주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매수하거나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팔겠다고 해서 매매 대금 정하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이제 지주지요. 이 지주들이 뭐 심지어 계약금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뭐 중도금까지 받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매매한 사례를 뭐 보게 되니까 나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금액 더 주고 이제 합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소송한 경험상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여기서 잔금까지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일정이 엄청 촉박해지는 걸 알고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소유권 이전 서류 잔금까지 다 줬지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안 주면 소유권 이전 등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그 소송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려면 1년 반 최소한 걸립니다. 결국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서류 안 주는 것 때문에 소송을 또 1년 6개월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점 때문에 결국은 시행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 보게 되는데 제가 했던 그 사례의 경우는 법원 감정가의 2배를 주고 합의를 받습니다. 이제 특히 또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팔지 않는 사람한테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감정가를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을 하고 판결을 1심 판결만 받아도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정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주는 경우는 그러면 매매 계약 이행하라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을 이겨도 판결을 받아도 그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분양 승인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주들이 매매 계약을 다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받은 심지어 잔금까지 받은 지주들이 이렇게 변심을 하는 경우에도 참 시행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뭐 결론적으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업 부지에 단 한 명의 지주라도 끝까지 버티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이지만 이제 지주가 요구하는 그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도 그 돈 다 주고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 현금 청산자나 미동의자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분양을 안 받아서 현금 청산자가 되거나 그런 아예 안 팔려고 했던 미동의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1심 판결 받고 매매대금 공탁하면 그때는
철거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주택법상 매도 청구 관련돼서는 아직 그런 판례가 나온 바 없고, 뭐 재건축 좀 공익적인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이제 민영 사업인 어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그런 이제 판례가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법이 알박기를, 어떤 지주들의 알박기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감정가로 살 수 있는 매도 청구 제도를 두기는 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매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그 감정가를 공탁만 하면 분양 승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을 철거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 주택보상 매도 청구 제도라는 게 상당히 한계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주 말고 이제 아까 버티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업 부지에 이제 뭐 임차인이 아직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극히 일부만 남았을 때는 인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결정 나는데 한 2달 이내에 집행까지 하는데 2~3달이 걸리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이제 인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제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악의적인 가압류나 근저당권, 뭐 가등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결국은 말소하는 그런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송은 이제 재판부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좀 공감을 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어떤 판단을 해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시행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지주 간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시행사의 입장이든 지주의 입장이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각자의 입장에 맞는 현명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